이번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보시죠.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이른바 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보다는 소상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. 사과는 안 하고 대신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하겠다. 자초지종에 대해서. 여권 관계자. 민주당은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순간 총선 내내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. 처벌을 해야 한다.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. 한 번 밀리면 끝이에요.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서정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? 뭐 저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누가 하는 게 필요하냐? 저는 대통령이 하는 게 좋다 봐요.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보다는 허허.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제도의 문제예요. 그때 경호 시스템이 뚫려버렸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그다음에 그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 제도 이게 미비하거든요. 예. 이게 게 본질이에요.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뭐 KBS든 어디 단독으로 대담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.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소상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을 도입하겠다. 이렇게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맞고 그 대상은 지지층.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.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까지는 몰라도 이걸 이게 굳이 뭐 개딸이나 이쪽 대상으로 사과하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. 이분들에게 어차피 계속 물고 떨어집니다. 사과하면 수사해라. 수사하면 미진하게 특검해라. 어차피 이분들은 종결 안 짓습니다. 이런 저는 민주당 지지층 상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좀 궁금하다. 그럼 여기 이 지지층한테는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재발 방지하는 이게 필요하다. 이래 보이고요. 예. 조금 전에 그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 김경률 비대위원. 예. 제가 이제 그 첫날에 월요일 날 방송했잖아요. 대통령께 껴안으십시오. 품어야 한다. 말이 앙뚜안해도 더 심한 말을 해도 예. 근데 이게 품는 게 대인배 통큰 리더십이다. 맞아요. 껴안으시오. 그런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. 했고 예. 저는 대통령이 뭐 김경률 회계사를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허허. 근데 이게 통큰 모습 포용하시고 다만 김경률 회계사는 마포에 나가잖아요. 선수가 심판 보면 안 되죠. 저는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은 비대위원장직에서는 내려오는 게 맞다. 심판도 보고 선수로 뛰면 안 되잖아요. 하하. 아니 이제 마포에 등록하시고 거기 뭐 전략공천에도 경선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모양새나 모든 게 좋다 이래 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이제 이른바 이 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 생각은 어떠할까? 이 부분이 관심인데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.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의 한 여권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니 김건희 여사는요 지금 이 함정 몰카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피해자에게 무슨 사과를 지금 요구를 해요?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비열하지 않게 당당히 싸워야 한다. 지금 김 여사가 사과를 하면 더 물어뜯겨요. 민주당이 아마 총선 내내 그걸 가지고 공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? No! 적절치 않아요.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조 변호사 하신 말씀 있으세요?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대담 형식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하시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대담이란 것은 기자들이 날선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.
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에 답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. 어떻게 그런 방식을 택해서 국민의 그런 질문을 피해가려고 하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. 허허.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는 야.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명패 문구가 The buck stop here이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. 허허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야. 그 만족스러워하셨다는 그런 전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국민 앞에 서서 모든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온당하다고 할 것이고요. 그 자리에 저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없는 자리라면 과연 국민이 그 진정성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대담 형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기자회견 형식 또는 사과 형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원 스텝 더 나아갔어요. 무슨 얘기냐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. 뇌물을 받았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.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. 국민의 눈높이는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질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당장에 이상민 의원은 또 이렇게 응수를 했네요. 이 대표님, 본인이나 하늘을 우러러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. 꼼수 부리지 마시고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. 이렇게 이상민 의원은 얘기했는데 서정호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? 옛날 이제 그 속담 중에 그 수시 검정을 나무란다 이런 데 속담도 있는데요.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뇌물 이게 운운할 처지입니까? 아이고야. 본인이 쌍방울 대북 선거만 돼 그 800만 불 제3자 뇌물로 영장까지 청구됐다가 뭐 기각은 됐지만 수사 중에 있는 예. 이런 이제 그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있잖아요. 성남 FC. 이것도 이제 그 4개 기업에 제3자 뇌물로 이제 이거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본인이 받은 뇌물이 지금 수백억이고 그리고 이제 측근들 김용도 이제 5년 받았고 정지상 씨 특히 천하동인 그 1호 있잖아요. 예. 428억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. 본인과 측근이 이렇게 수백억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가방 하나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. 뭐 300부터 더 싸다는 말도 있어요. 예. 이걸 가지고 이게 뇌물이다? 이렇게 저는 황당한 지금 개변 수시 검증을 나무라도 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예.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글쎄요.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방식이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